네, 라이징 스타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 시장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지금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전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언제나 연락을 주시고요. 자, 오늘 해외 주식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바로 이어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한동엽 대리,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동엽 대리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주식하면 아직까지도 대리님 생각은 하는데 낯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많이 설명은 해주시고 계시지만 왜 이렇게 좀 어렵고 그 어려움을 깨기 위한 근본적인 솔루션이라든가 팁 같은 거 있으면 먼저 좀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해외 주식을 어렵게 느끼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직접 못 봤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뭐 아마존고를 직접 가보거나 또는 테슬라를 그냥 일상에서 탈 수 있었으면 뭐 사실 해외 주식이 아니라 뭐 그냥 내 주식이 됐었겠죠. 국내 주식보다 훨씬 더 가까웠을 텐데 사실 그래서 이 해외 주식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김민재 앵커님은 작년 이맘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간들을? 저는 사실은 어제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올해가 사실은 이제 주식하는 환경이 많이 달라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서 내년을 바라볼 때는 올해를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내년을 계획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리님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작년 같은 이맘때 같은 경우에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따뜻한 연말을 보냈던 것 같고 딱 그 1년 전, 2년 전에는 그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해 첫 번째 이벤트는 CES입니다. CES 관련된 이야기군요. 뭐 오늘. CES는 뭐 컨슈머, 뭐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해서 뭐 한글로 풀었으면 그냥 국제 가전 쇼입니다. 좀 투박한데요. 뭐 제 사진을 넣었었는데 2년 전이 딱 CES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님 패셔니스타시네요. 네, 뭐 추리닝 입고 다녔는데 어쨌거나 이 CES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만약에 해보시거나 이런 어떤 하이테크 기술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사실 해외 주식이 아니라 내 주식이 될 거라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CES에서 사실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한국 기업이 뭐 대거 진출했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뭐 많이 진출한 거는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CES가 우리의 투자 환경에 어떠한 힌트들을 주는지가 굉장히 좀 우리는 주목을 해야겠죠. 라이징 스타에서도 이러한 그 CES의 어떤 판단 근거를 갖고 정말 좋은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CES의 첫 번째 키노트입니다. 그러면 내년 IT 업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또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게 이 이벤트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전에 그 CES 키노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습니다. 굉장한 환호가 객장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저도 이제 줄 서서 뭐 제가 제일 처음은 아니지만 그 인도 친구들한테 밀려서 한 세 번째로 입장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CES의 키노트 첫 기조연설 회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CES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번 2019년 CES의 첫 번째 공식 그 첫 번째 주자는 IBM입니다. 의미가 특별히 있나요? 그래서 뭐 이 IBM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IBM의 이 어떤 이야기를 키노트에서 할까라는 것들을 이 CES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왓슨이라고 하는 IBM의 AI 솔루션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1월 8일 첫 키노트고요. 사실 프리 행사로 1월 7일 날 그 기조연설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LG에서 합니다. LG의 이제 CTO 분께서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AI가 많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여러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AI일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좀 쉽게 셀렉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메가 트렌드를 고르고 그 안에서 사실 좋은 것들을 골라내면은 우선은 뭐 필터링이 굉장히 좀 쉬워지는데요. 내년에 분명한 화두는 AI, 뭐 그동안도 화두가 됐습니다만은 더 본격화된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키노트가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라스베가스 이런 베네치안 호텔 여러 호텔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버라이zon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통신 업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변화에 좀 둔감하고 좀 혁신을 이루기 어려운 약간 무거운 산업. 그리고 네. 주가도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버라이zon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은 바로 5G가 뭐 그동안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이제 5G 기술이 내년 1월에 CES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2020년으로 시각이 옮겨지는데 2020년에 또 올림픽이 있죠. 네네. 도쿄에서. 그 스포츠 행사는 또 이 통신 기술의 또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큰 화두는 연초에 AI와 5G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5G가 없이는 4차 산업을 어떤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통신 업종 하면 사실은 이제 방어주 성격이 지금까지는 강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내년에 그러면 좀 그런 변화가 좀 예측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이 방어주 성격 뭐 잘 짚어주셨는데 네. 이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사실 뭐 혁신적인 어떤 변화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은 뭐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말 보내실 때 CE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 토픽스라고 있습니다. 이 토픽스 메뉴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5G가 제일 앞단에 있죠. 그리고 크립토커런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 중에 하나이고요. 이 토픽스 중에서 5G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걸리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어제까지 준비했던 장표는 아니었어요. 저도 뒤져보다가 밤에 급히 넣었는데 레질런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도 뭐 이 단어는 영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되게 어떤 회복력, 뭐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년 CES부터 어떤 우리의 증시의 어떠한 테마로 등장할 주제라고 봅니다. 이 레질런스는 이런 5G나 어떤 AI 기술 여러 가지 4차 산업 인프라들이 스마트 시티 안에 장착이 됐을 때 어떠한 자연재해, 지진, 재해, 뭐 태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손상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레질런스 테크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이 레질런스 테크가 이번 CES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레질런스 테크를 보면은 굉장히 좀 메가 트렌드적으로 인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70%라고 하는 어떤 인구가 2050년까지는 도시에 좀 몰릴 것이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그로스 레이트가 18%로 이 스마트 시티에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먼데한 숫자들이 레질런스 테크 내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들 중에 한 72%가 스마트 시티에 몰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라이징 스타들을 좀 찾을 때도 이 스마트 시티 안에서 레질런스 테크 관련된 기술들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힌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시장에서 현명한 투자 방법, 네. 아무래도 메가 트렌드를 잡고 거기서 어떻게 풀어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한마디만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더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제가 올해 매매했던 걸 저도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되돌아보면은 수익을 크게 안겨줬던 건 라이징 스타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내년 6월에 세금 계산서 함께 오픈할 수가 있는데 네. 4달러였던 그 미국의 주식이 한 26불, 30불까지 갔었거든요. 물론 최고점에서 팔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 투자가 라이징 스타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글로벌 랩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라이징 스타들을 발굴하시고 좋은 성적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라이징 스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라이징 스타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서 해볼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기 전에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부터 쭉 보도록 하죠. 먼저 바이오스크립입니다. 3달러 45센트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노바백스 1달러 88센트, 엑스바이오텍 쉬어갔습니다. 20센트 마이너스였고요. 이노데이터도 잠시 쉬어가면서 1달러 50센트의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네요.
자, 일본의 라이징스타 종목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3.83% 플러스로 어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세사가미 홀딩스가 5.6%. 전반적으로 일본의 라이징스타 종목들의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단열차 업체인 니폰 아쿠아 같은 경우는 무려 14.8%나 올랐고요. 피드원이 8.43% 뛰면서 어제장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종목들 쭉 흐름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라이징스타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현석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연구원님, 네.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네, 오늘은 맞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앞에서 네. CES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그 시기에 좀 비슷하게 미국에서 또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늘은 테마를 헬스케어로 잡고 네, 일요일, 그렇죠. 한번 그래서 가보도록 바이오 할게요. 제약주에도 조금은 우리가 집중을 현재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오 스크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그 관련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매년 이제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환자의 만족도 또한 굉장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의료 서비스 제공 회사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목표가 상향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뭐 아무래도 네. 글로벌 증시가 조금 출렁거림에 따라서 주가는 조정기를 조금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부근에서 한 마이너스 10% 조금 넘게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충분히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8달러 계속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저번 주에 또 한번 새롭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건 이제 진짜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RSV라고 해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현재 3상이 거의 끝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상이 끝나면은 곧 이제 시판 허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회사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RSV, 즉 이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이제 영유아, 그러니까 아기들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걸립니다. 2명 중에 1명이 걸리고 세계적으로 말라리아에 버금가는 유아의 사망 원인인 병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당연히 이 RSV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 필수적으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러한 백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꽤 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이슈 자체가 이어져 왔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랬는데? 새롭게 치료제가 백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련 시장이 사실 1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만 1조가 조금 안 되는데 사실 전 세계 글로벌적인 아기들이 관련 이 RSV가 무조건 거의 다 걸려요. 4세 이하의 아기들은 거의 한 번씩은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는 사실 전 세계적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계속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립니다. 삼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쪽 바이오에서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곧 이제 1조에 거의 달하는 매출액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최근 흐름을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또 출렁임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 회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뭐 일본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 부근에서 이제 뭐 바이오 스크림이랑 좀 비슷하게 눌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은 마이너스 한 7% 정도 하락을 했지만 어제는 또 10% 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우리가 소액으로 좀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좀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연구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장기적 관점이면 기간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1년 이내면 충분히 이제 삼상에 대한 확실한 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노바백스 매수가 2달러, 목표가는 4달러 이렇게 각각 잡고 계시고요. 자, 오늘 한 종목 더 볼까요? 역시 바이오 관련주인가요? 네,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네. 이제 앞에서 그 바이오 엑셀
테라피틱이라는 종목이 네. 하루 만에 80%를 상승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JP모건 컨퍼런스라고 해서 뭐 관련주에서 우리나라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봤자 10%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근데 미국은 80%입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미국에서 열린 거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바이오 제약 회사에 집중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다. 10%와 80%의 차이다. 미국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네. 상한가 제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네네, 하고 그쵸. 직접적으로 이 이벤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연구원님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들고 네네. 왔죠. 또 출시도 보도록 하죠. 네, 엑스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뭐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그런 바이오 회사가 아니고요. 2005년 네. 3월 22일에 설립된 이 항체 관련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설도 고급화돼 있고요. 뭐 굉장히 뭐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네, 어렵네요. 글씨만 봐도. 인터루킨 뭐 알파 그래서 이게 곧 이제 그 항체 관련된 그런 이제 암이나 염증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알파에 집중을 해서 뭐 이제 몸의 대사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피로, 암 진행을 촉진시키는 분자인데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잡아주는 그런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초점을 포커스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증후성 대장암 치료에 대한 임상 3상을 유럽에서 이미 마쳤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제가 노바백스가 3상이 현재 이제 진행 중이고 네. 거의 끝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3상이 유럽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럼 유럽 시장에서도 네, 그렇죠. 판매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상이 끝났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는 곧 시판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네. 되면은 최근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마이너스 20%나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5불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7.5불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3.5불로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관련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자, 연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세스와 함께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하나금융투자 한동엽 대리 그리고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